오늘은 협업 툴 아이오아에서 이 기업의 가치 사슬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측면하고 이 권한 설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 사슬,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이 경영학적 측면에서 여러 전략 툴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즉 기업의 원재료를 공급을 받고 또 그 기업이 원재료를 공급을 받아서 이제 이것을 이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가치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체인으로 이제 연결돼 있다라고 그래서 밸류 체인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핵심은 이 기업의 내부 역량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없애가지고 이 공정 개선을 통해서 생산과 업무 효율의 최적화를 이뤄내는 이런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마케팅부터 뭐 연구부서 그리고 영업부서, 생산부서, 관리부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생산부 자체 프로젝트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조작적인 측면으로 정의를 해서 어떤 특정 기업의 뭐 제품별 생산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수립이 됐으니까 제품별 생산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생산을 하던 와중에 또 이제 공정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 개선을 통해서 뭐 어떤 작업 환경에 대한 최적화 이거를 이제 최적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적화라든지 그리고 최적화를 통한 뭐 안전 지속 점검 현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이 생산부에 대한 측면에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 프로세스를 한번 가치 사슬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가치 사슬이 정해질 때 이 업무와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 레벨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SNS 게시판 형태의 협업 툴이라든가 그룹웨어라든가 대화형 메신저에서는 이런 가치 사슬에 대한 이 경계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이 안에 연간 생산 계획, 월간 생산 계획, 너무나도 많은 이런 뎁스별로 있는 업무의 액티비티들이 구분이 돼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쌓여는 있겠지만 구분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전개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최장점들 그리고 또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세션별 어떤 장점들을 부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오아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런 기업의 가치 사슬의 어떤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뭐 수립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최적화 같은 작업들을 하나의 화면 안에서 쭉 늘어놓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이런 액티비티들만, 이 가치 사슬의 액티비티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카테고리와 핵심적 어떤 이런 태스크들을 시각화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가치 사슬을 조정을 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시각적이고 업무에 유연하게 반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이걸 또 업무별로 그 또 고유의 어떤 기업의 이런 특유의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다 보니까 태스크들을 그냥 무조건 생성을 해서 놓으실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무조건 태스크만 많이 만들어서 어떤 그 가치사슬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태스크들만 만들어 놓고 이들을 점점 업무를 줄여가면서 협업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또 권한 설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권한 설정은 또 빼놓을 수 없는 협업 툴의 아주 중요한 이런 기능들입니다. 근데 아이오아는 직관적으로 여기서 권한 설정에 대한 어떤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UI를 제공을 해드려요.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리자부터 기본 할당된 태스크, 읽기 전용까지 이제 4가지의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또 여기서 매우 지루하게 되겠죠. 따라서 직접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지금 생산부 최용훈 팀장님이 관리자로 계시죠. 보시게 되면 생산부 최용훈 팀장님이 직접 이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관리자로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관리자 설정으로 부여된 사람들은 남들한테 이 권한 설정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떤 이런 프로젝트의 명칭, 그리고 뭐 카테고리라든가 태스크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생산부 사원인 한성률 사원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연구소 대리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 뭐 할당된 태스크, 관리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관리자보다 한 단계 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남들한테 권한 설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어떤 생산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소화를 할 때 팀장님 한 분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대리도 있고 사원들도 있고 서로의 업무, 즉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과 평가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선임이 후임한테 어떤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거고 후임은 선임한테 어떤 업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들을 다 건드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기본이라는 것은 관리자와 더불어서 거의 비슷한 이런 기능을 취하고는 있지만 한 단계 좀 낮은 단계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명칭과 어떤 카테고리명을 관리자가 이렇게 정해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남들의 태스크는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할당된 태스크 같은 경우는 뭘까요? 여기서 이것도 직접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당된 태스크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화면을 이제 영업부 쪽으로 잠시 옮겨서요. 영업부는 또 영업부 나름대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 영업을 하시죠. 영업을 하시다가 고객으로부터 이제 실제 제품 출시일이 언제냐고 이제 역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영업사원이 이걸 생산부 팀한테 여쭤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일체형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산 로봇에 대한 출시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부 팀장 역시 영업사원에 대한 질문에 3월 생산계획 태스크에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뭐 어떤 이런 내용을 확인하셔라. 이런 내용이 저기 또 송수신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산부 최영우 팀장님이 영업부 오상식 팀장님한테 어떤 그 제품 출시일에 대한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할 때 3월 생산계획 태스크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지금 여기 오상식 팀장님이 할당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안에 지금 들어와 있겠죠?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 안에. 근데 할당된 태스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할당된 태스크로 표현을 하게 됐냐면 기본으로 놓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세부 카테고리와 태스크들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영업부 오상식 팀장님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때문에 여기서 할당된 태스크로만 그냥 지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럼 할당된 태스크로 지정을 해놨을 때 오상식 팀장님의 어떤 뷰로 가서 이동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상식 팀장님의 이 프로젝트 보드에
생산부 자체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겠죠. 자신이 어떤 이런 생산부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태스크가 지금 현재 3월 생산 계획 태스크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보이지가 않죠. 할당된 태스크에서만 자신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반면에 지금 이 상황에서 생산부 최용호 팀장님께서 오상식 팀장님한테 할당된 태스크가 아닌 이 기본이나 관리자로 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본으로 한번 놓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태스크 내용이 다 보여야겠죠. 이때 보시게 되면 생산부 자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오상식 팀장님의 뷰에서 생산부 자체 프로젝트로 들어갔을 경우에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기업에서 이 협업을 하시고 어떤 협업 툴을 가지고 업무 관리를 하실 때 권한 설정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이런 가치 사슬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치 사슬을 하나씩 업무별로 수행을 하게 되면서 그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는 와중에 그 단계의 어떤 권한 설정을 가지고 또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협업이라든가 업무 관리에 그 파워풀한 이런 그 적용을 하심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기능을 아이와를 통해서 한번 오늘은 보여드렸습니다.